안녕하세요. 비례 국어영어학원에서 창동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손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영어 중간고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 논평입니다. 더 작아진 범위, 그러니까 더 작아졌다는 말은 원래도 시험 범위가 작은데 작년에 비해서 심지어 더 작아졌습니다. 작년에는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가 4지문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모의고사 4지문마저 빠져서 범위가 더 작아졌죠. 자, 그리고 지문에 선택지에서 한글 선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유형의 등장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객관식과 소수령 모두에서 기존의 창동고 내신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성적 동향입니다. 작년보다 쉬워진 난이도. 작년에는 극악의 난이도였죠. 그래서 작년에는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70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쉬워진 난이도고요. 재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인데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 3년 동안 시험 범위가 교과서, 부교재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데 작년보다 쉬워진 난이도, 재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이렇게 성적 동향이 이루어졌고요. 1등급 컷은 90 중반입니다. 2등급 컷은 80 후반대고요. 평균은 정확하게는 51.8이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출제 경향입니다. 객관식이 22문제, 배점은 65점이고요. 서술형은 6문제, 배점은 35점입니다. 자, 이 출처별 문항수와 배점을 좀 알아본다면 첫 번째가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는 맞수에 있는, 그러니까 부교재가 맞수인데 맞수의 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책의 앞쪽에 있는 이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에서 프린트로 제공해 주셨고 학교에서 그 맞수 문법 프린트에서 객관식 한 문제, 서술형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맞수 지문에서는 총 9지문이죠. 네, 9지문에서 객관식 11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총 33점입니다. 서술형은 맞수 지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객관식 10문제, 서술형 4문제, 총 55.3점이고요. 이전에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교과서 비중이 좀 높아진 게 올해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객관식 유형별 문항수와 배점을 살펴본다면 어법에서 5문제, 14.3이고요. 단독 유형으로는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어휘에서는 영영풀이로 물어보았는데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5.9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물어보는 거. 내용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이 다양한데요. 내용에서는 총 15문제, 44.8점이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문제가 총 15문제인데 좀 구체적으로 쪼개본다면 그리고 주요 문제 위주로 본다면 일치불일치 3문제가 나왔고요. 당연히 사라진 한글 선지니까 영영풀이로 영어 선택지로 일치불일치를 묻고 있고요. 빈칸과 추론이 3문제, 2문제, 그리고 요약문이 2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영어 선택지고 그 영어 선택지에서 일치, 불일치, 빈칸, 추론, 요약문, 대입학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주요 문항 사례입니다. 주요 문항 사례라고 하면 일단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객관식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수에 나왔던 영화 축제에 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내문에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추론한 내용을 지원자의 생각을 추론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걸 떠나서 이 선택지 그리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추론이라고 하면 빈칸 추론 또는 함축적 의미 추론 같은 유형이 있는데요.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고난이도죠. 내신에서도 새로운 유형이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먼저 보이는 표현 같은 경우에 이 be accustomed to ing 같은 구문 이런 거는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외워줘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습지에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선택지에서 개인 어휘력에 따라서 선택지를 읽고 못 읽고 이런 부분에 갈리니까 어휘력이랑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이지만 구문 파악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유형입니다. 객관식의 21번인데요. 저도 이런 유형은 처음 봤습니다. 앞선 유형은 그래도 완전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는데 21번은 저도 처음 보는 유형이고요. 자, 이건 역시도 맞소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지문 자체는 헬륨 풍선이 이동하면서 환경에 오염이 되는 거에 관한 지문으로 맞소에 있는 지문 중에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 맞소에 있는 가장 쉬운 지문을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추가시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시간 조절이 못하게 된다면 페이스가 흔들리게 되죠. 다른 문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선택지도 영어기 때문에, 선택지는 아니죠. 이 조건들이 영어기 때문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지문과 병행하면서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건 마지막 4번에 있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내용은 지문에 포함되어 있고 4번의 내용이 지문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4번 내용을 뒤에 추가해야 된다는 걸 물어보는 유형인데 문제 자체를 좀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입니다. 서술형의 이제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사례죠. 그래서 중학교 때 교과서의 핵심 문법으로 다루는 그 문법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만의 해결책으로 영작하는 건데 그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 나왔던 핵심 어법을 이번에는 부교재 맞수에 있는 목적어의 형태, 그 다음에 주어의 형태, 이 조건에 맞게끔 영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A 질문, 그러니까 이 구문도, 대화 구문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어떤 식의 주어와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까지 형태를 완성하는 패턴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목적어의 형태인데 리그레시라는 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왔을 때 의미 차이가 있고 그 의미 차이를 구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영어로 옮길 때 어휘력이나 또는 문법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적기가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것도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요. 이 상황에서 글쓴이 본인 자신의 해결책을 조건에 맞게끔 영작하는 내용입니다. 카공족이 있어서 요즘 이슈되고 있는 문제죠. 이슈되는 사안에 관해서 어떤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투부정사와 그것의 의미상 조를 활용해서 쓰는 패턴인데 당연히 투부정사, 이건 가주어 진주어인데 투부정사 주어 그리고 준동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까지 문법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우리말로 떠오르더라도 아까처럼 그 해결책에 관한 영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신 편이긴 한데 변별력이 좀 높았던 문제고요. 적중문항입니다. 객관식 1번이랑 2번 적중한 건데요. 이 교과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 대세의 쓰임이 동일한 걸 찾는 건데 책에는 이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 쓰임과 동일한 문장으로 쓰인 걸 찾는 거고요. 나머지 A, B, C, D, E 중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걸 찾는 건데 무난했습니다. 저희 학원 자료, 자 이거는 학원 자체 교재 창동고 기본 수업 자료에 나왔던 문법들을 활용하고요. 여기에 명사절 접수와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언급했고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모두 다 적중시켰습니다. 서술형 2번입니다. 배점이 9점이나 되죠. 그래서 각각 하나가 3점씩입니다. 그래서 여기 A는 변형되었고 D와 E는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변형된 포인트도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언급했던 내용에서 나와서 저희 학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서술형을 맞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3가지가 적중시킨 거고요. 자, 이 출처도 교과서 1과 학원 자체 교재, 저희 학원에서는 창동고 내신 교재를 제가 직접
창동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중 문항인데요. 요거는 교과서 말고 부교재 맞수에 나왔던 지문인데, 맞수에 나왔던 지문의 적절한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저희 이제 맞수 지문 학원 자체 교재 기본 수업 자료에 나왔던 거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제를 맞추는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글의 논리적 구성.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통념입니다. 그리고 이 통념에 관해서 덧해서 역접을 때린 다음에 통념 반박하는 전개의 글이고요. 통념 반박의 글인데, 통념 반박이 이 글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통념 반박되는 부분에 연결사 덧이 나와서, 그리고 앞문장에 해당되는 지시어 디스가 나와서 문장 삽입으로 충분히 낼 수 있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시험에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일단은 한글 선택지가 사라졌죠. 영어 선택지. 그래서 구문독해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식 영어 선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빈틈없이 토한기 한다고 할지라도 선택지는 어차피 학교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지에 관한 완벽한 자신감과 이해식이 없다면 풀 수가 없겠죠. 특히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미묘한 차이까지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선택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어휘력이랑 구문독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교재 주요 문법. 자, 부교재가 이번에는 또 4, 5, 6단원이 기말고사 들어가는데, 4, 5, 6단원에 해당되는 이 핵심 문법은 단순하게 그 문장이 활용되었던 그 구조만 파악하는 것이야. 그 문장이 사용됐던 구조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어떤 주어진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게끔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법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부분까지, 영작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구문독해와 어휘력이 바탕이 돼야지 객관식은 영어 선지고 선택지는 부교재 주요 문법을 활용한 영작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학원의 특징인데요. 저희 학원은 수업 시간보다 더 많은 게 클리닉 시간입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클리닉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질의응답을 해서 오프라인 학원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훌륭한 강의가 많지만 관리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클리닉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관한 이해와 그거에 관한 과제 관리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창동고 자체 내신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을 들여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교재 퀄리티에 관해서는 타학원과 저는 충분히 다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학원이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6단계 학습인데요. 이 6단계 학습이란 말은 기본, 복습, 순서, 삽입, 예상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학교의 필기를 다 모읍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모아서 그 필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하나로 단일화된 단권화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대비 때 학교 필기 모음을 제공하고요. 여기서도 최종 정리하면서 실제로 여기서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 단순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40% 비중,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수행평가가 50%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였죠. 근데 수행평가가 40%입니다. 기말고사가 나머지 30%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따진다면 중간고사 30%보다 수행평가 40%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수행평가에서 만약에 1점이 더 깎이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지필에서 서술형 하나 틀린 거랑 동급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평가 주로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쓰고 선생님 앞에서, 학생 앞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2학년들은 지금 이번 주에 벌써 내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도 곧 할 텐데 저희 학원에서 이것도 관리시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관리뿐만 아니라 수업 이후의 관리,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까지 저희는 창동고 내신 성적의 점수를 극대화, 등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영어 중간고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